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생이 링겔을 대는 데에서는 밑에다가 바퀴만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고등학생이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한 거예요. 링겔 거리하고 바퀴 놓는 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계를 변모를 시킬 수 있다. 좌측에는 스위스 칼, 여러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게 뭐 맥가베이버 칼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종 아이디어 여러 개 들어가서 필요에 맞춰서 헌대는 게 이게 참 중요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인데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니까 폐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이 폐품 처리를 하는데 그 뉴욕이고 미국이고는 이 쓰레기 처리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죠. 이때의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딱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가 그걸 낙찰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청정 쓰레기를 전부 다 녹여갖고 자유여신상이라고 조그만 관광 판매품으로 팔았어요. 낙찰한 가격에 최소한 1만 배를 순식간에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 치는 것 때문에 고생 직사게 온다고 그래갖고 전 바보라고 한 사람이 이걸로 그냥 대대대대 밥을 터뜨린 거죠. 바로 이렇게 아이디어는 여러 곳에 숨어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게 그러면 수없이 있는데 아이디어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여건들에서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신경을 써라. 바로 저기 우측에 헬랑 켈러하고 벨이 만나고 있는 건데 원래 벨의 가족이 귀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벨이 가족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벨 연구소 뭐 그래갖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이 벨이 만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벨의 재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도 브랜드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조그만 상점을 얻은 양반이 자기 브랜드를 가서 붙여서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갖고 동대문 시장에 신화가 됐어요. 이러는 과정에서는 모방도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짝퉁으로 해서 샤넬을 갖다가 그대로 베끼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예전에 제가 불란서에 있을 때 한 TV를 봤는데 중국이 프랑스 째를 얼마나 잘 베끼는지 그래갖고 립생 로랑의 넥타이를 놓고 립생 로랑 사장한테 까짜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입생 로랑 회장이 중국제를 고른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회장도 못 고를 정도라면 중국의 기술을 칭찬해줘야 된다. 입생 로랑이 중국의 기술진이 카피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복제할 수 없는 기술이어야 되지.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거를 갖고 악박박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방도 창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상품 가치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실베스터 스텔론이 헐리우드의 대형 블랙버스터 배우가 됐지만 처음에는 덩치가 큰 할리우드 지망생으로 해갖고 누가 보지를 않아줬어요. 그랬는데 스텔론이 자신이 직접 쓴 콘트 시나리오를 갖고 영화사를 일일이 찾아가서 세일즈하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자기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연기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하겠다 이랬더니 무려 1855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게 갖고 했는데 1856번에 조그만 그 회사에서 한번 찍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갖고 로키 시리즈로 계속 제작해갖고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을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스텔론이 자기의 상품가치, 자기의 장점을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4차 산업혁명에서 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명성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저 좌측 상당부에 있는 게 세계 최고로 비싸대는 베르투스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라벨을 피카소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매년 바꿉니다, 이거. 그만큼 힘을 들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 포도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몇백 년 전서부터 저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고서 이 포도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불란서에서 오래 묵힐 수 있도록 오래 묵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도 특별해서 만일 저런 그 포도주가 불란서를 떠난 거는 가격을 안 쳐줍니다. 저장이 불란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그만큼 명성 지키기가 더 어려운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주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걸리를 그렇게 만드느냐. 그런데 막걸리는 100년 가도 막걸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막걸리는 오래 먹지 않는 그런 속성으로 만든 게 막걸리의 장점이거든. 근데 불란서도 그런 건 모릅니까? 단기로 만들어서 보존래 누보는 막걸리가 똑같아서 생산하자마자 2주 내에 만들어서 그 애의 맛입니다. 보존래는 보존래로 해갖고 오래 묵히는 술에 그렇게 탐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를 알아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걸리는 막걸리다. 그런데 막걸리를 오래 못 보관한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용도로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거고. 자, 이러다가 보면 성공만 하는데 배 아파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갖고 성공에 대비한 아이디어 사냥꾼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설탕이 남미에서부터 해갖고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열대지방을 가야 됩니다, 배로. 이러다가 보니까 설탕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선원이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그랬더니 뭐 손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아이디어 들어보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쉬운 얘기다. 근데 당신이 딱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다. 그래갖고 그냥 오리발 내밀면 어떡하냐. 각서를 써달라. 그러니까 뭐 사장이 썼어요. 그랬는데 진짜 놀라운 방법입니다. 뭐냐면 봉투에다가 아래 위로 구멍을 몇 개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했더니 안 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보호할 그런 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밥이 없어지는 일을 적었는데 이게 과학기술연구소 제가 있을 때에 러시아의 과학자들하고 키스트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만든 건데 뭐냐면 미러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조그만 캡슐입니다. 이 캡슐을 먹으면 장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건강을 완전히 체크를 합니다. 그래갖고 변으로 나오면 다시 회수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의료계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저걸로 온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 그냥 먹기만 하고 그 화면만 보면 되는데 지금에서는 내시경이고 뭐 이런 걸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 그 직업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가격이 좀 쌉니까? 자, 그러니까 의사들을 꽁꽁 묶여갖고 이거를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기득권의 반발이 셀 수 있는 게 워낙 좋아서 그런 거죠. 마모되지 않는 치아에 있는데 치과 의사들이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걸 적을 때 너무 앞서서도 아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이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화석연료의 문제로 해서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전기자동차로 갈 때는 엔진이고 뭐 이런 게 부속품이 5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좌상의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물로 박박 갈 수 있다는 거죠. 끓여서 갈 수 있는 거고 우측이 그 휘발유 자동차 그리고 좌측에 에디슨이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포드의 자동차로 그래갖고 T형 가솔린 자동차로 변형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냐면 록펠러가 휘발유를 90%를 미국을 갖다 섞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휘발유로 하는 냉각식 내연기로 만들면 이 부속품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휘발유 자동차가 됐는데 거기에 포드의 자동화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둬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 세상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당구장이라면 불량학생 모임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올림픽 경기를 추진하자고 뭐 이렇게 팍팍하고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바뀌는 적이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해 가면서 실패가 성공의 요인이 된다. 세상에 실패하기 싶어서 실패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랬는데 갓난아이의 사전에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애가 이게 뭐 학자들이 뭐 숫자를 정말 세있는지 모르지만 갓난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무려 2000번을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실패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걷는다는 거 아닌가요? 실패를 일부러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패도 성공의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실패 성공을 보는 각도가 유대인은 다르답니다. 유대인은 일단 유대인 족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얼마야? 그러니까 500만 달러만 주십시오면 500만 달러를 무조건 주고 해보라고 그러는데 3번까지 무조건 지원한답니다. 이게 그 유대인이 워낙 세계를 꺼놓는 그런 뭐 기법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실패 성공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바탕이 있어서 실패 성공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랬는데 독점이라든가 이런 게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코닥인데 코닥이 14만 명의 직원에 300억 달러의 매출을 얻은다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자마자 카메라 필름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필름 세계를 평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치명상이 돼갖고 회사에 샀지만 파산을 했죠. 이게 뭐냐면 직감에만 의존하는 구태한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 더욱 놀라운 건 있어요. 디카가 디지털 카메라가 원래 코닥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다는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글쎄 디카를 지가 만들면서도 필름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실패작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포스트 2세 재탄생하는데 접착제를 만들다가 보는데 접착이 잘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실패작으로 해갖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붓기는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떨어지는 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측 하단부에 나올 정도로 저렇게 뚝뚝뚝 하는데 이게 세계의 가장 큰 실패하고 성공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3M이 어느 정도의 그 회사가 됐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패라는 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기술 사상 최대의 공학적인 실패를 프랑스의 콩코드기를 봅니다. 에어 프랑스의 콩코드는 마하 2.04가 음색이 한 1000km 되니까 시속 한 2000km로 해서 파리 뉴욕 간에 2시간 반 뭐 이런 정도면 갑니다. 이게 2003년에 퇴역을 했어요. 소모고 연료 소모가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랬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그 문제는 승객수가 적어요. 말하자면 항공력 값이 그냥 고가라 그래서 예전에는 나 콩코드 탔다. 이거는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미국하고 소련도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경제성에 문제가 되니까 소련하고 미국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끝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망하기 십상이라는데 세대가 지금 저거 하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콩코드의 단점을 보완해갖고 2029년 초음속 항공기 시대로 해서 15대를 구매해서 자기들이 날리겠다는 거예요. 콩코드보다는 속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항공기에서 비즈니스급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원을 들이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실패라가 언제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면 단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4차 산업이든지 뭐 할아버지든지 미래도 생각하면서 처신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라 그래도 볼 수 있는데 지석영 선생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석영 선생의 천연두 백신 거짓말 한글 보고 발명, 또 서울대를 창설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의 명예의 전당 과천과학관에 여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과학으로 따지면 가장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에 탈락한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일본의 통역관으로서 동학 토벌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일본에 말하자면 길잡이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때 뭐 병처참판이라고 그러든가 뭐 이렇게 하고 이등방문에 추도사도 하고, 이 사람이 일제의 야욕을 알자마자 한일 합방된 뒤에 어떠한 보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꽃같이 일어나는 동학을 일본군이 토벌을 할 때 향도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도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갖고 처음에서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6가지 수학 능력, 공학 능력, 비판적 시각력, 글쓰기 능력, 대화 능력, 호기심 줄을 이렇게 해갖고 창의성, 논리성을 갖춘 인재가 되는데 여기에 지식하고 지혜를 합쳐야 된다.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접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는 재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다 속도하고 방향하고 인간성을 좀 넣어줘야 된다. 이러다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공부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 즉 과거에 집착하면 경쟁에서 처짐을 의미하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슬기롭게 참여하면 4차 산업의 큰 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